구원의 마중물이냐, 참고용 선심이냐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를 향해서 강력한 비판과 경고의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은 박 시장의 이야기부터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신천지 측은 서울시가 법인을 취소해도 신천지는 해체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조금도 반성이 없는 오만한, 그리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끝까지 신천지에 대해서 오만하다라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신천지 신도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나왔습니다. 그제 전북 정읍시 한 아파트에서 A씨 41살 신천지 신도가 추락을 해서 사망했는데요.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신천지 교인인 사망한 A씨는요, 능동 감시 대상이었고 자가격리 상태는 아니었다. 그리고 2차례 음성 판정도 나왔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신천지 교인이라는 얘기예요. 7, 8년 전 A씨의 남편이 A씨가 신천지 교인인 사실을 알고 갈등이 시작됐었다고 하고요. 사건 당일 아내와 종교 문제로 말다툼은 있었다, 폭행은 없었다라는 얘기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26일에는요, 울산에서 신천지 신도 60대 여성 B씨가 빌라에서 추락해서 또 사망하는 일이 나왔는데, 지난 3일 한 여성이요, C씨는요,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에 남편을 신고했습니다. 구청에서 신천지 교인 명단 보고 확인차 집에 전화하면서 남편이 내가 신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이 나를 폭행한다 라는 사실로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나왔습니다. 신천지는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고 가정폭력을 받는 일이 나오자 입장을 냈는데, 2단 프레임이 국민을 죽였다, 코로나 사태 핍박 주범 프레임이라고 했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 신천지 성도를 향한 해고, 통보 등 직장 내 괴롭힘, 가족 핍박 등의 사례가 4천여 건 보고됐다라고 입장을 내기도 한 상황입니다. 이게 장성철 소장님, 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박 시장이 이만희 총회장을 고소하고 박원순 시장이 신천지에 대해서 오만하다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신천지 교인이 극단적 선택했다라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죠. 라는 말씀을 일단 전제로 드리지만, 신천지 교인과 관련해서 신천지 신분을 속이고 했던 것들과 관련해서 좀 미운 측면들이 많지만, 그래도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고, 신천지 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누군가가 부당한 대우를 당해서 확진자도 아닌데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천지가 이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 협조를 불충분하게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천지 교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근데 지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 교단과 신천지 교인들을 범죄 집단화하고 있어요. 예. 첫 번째로 살인죄 상해죄로 고발했죠. 그 다음에 법인 취소 절차 들어갔죠. 지금 세무조사 들어갔고, 국세청을 향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좀 세무조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 세무조사 한다고 열심히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서울시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 방역 대책과 방역 협조를 안 한 신천지와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것은 결국에는 압박을 하고 정치적으로 신천지를 이용하겠다는 것밖에 안 보여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있는 대략 350여 곳에 달하는 그런 콜센터를 먼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격리하고, 그런 일이 지금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신천지를 타켓으로 공격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받게 합니다. 장경 교수님. 비슷한 얘기예요. 비슷한 이야기. 지금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뉴스에 많이 보도되지 않은 내용들도 조금, 그 지역 뉴스 같은데 보도된 것들을 제가 찾아봐도 신천지 신도가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로 명단이 공개되고 그 명단이 유출되는 사고도 있었고, 이러면서 이제 가족들도 몰랐던 가족들이 알게 되고, 부부싸움, 이혼, 사망, 극단적 선택이 굉장히 많은, 청소년도 극단적 선택한 친구가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신천지 신도들은 기본적으로 비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신천지 신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에 많이 우리가 매몰돼서 그 사안을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코로나 사태를 해결을 하려면 그렇게 말 안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라는 저는 그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 욕만 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닌데 욕을 하면 할수록 더 숨어들어요. 그 햇빛, 바람 그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오히려 옷 벗기려고 막 차갑게 하면 더 옷을 싸매는 게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신천지인들을 지금은 무조건 뭐 악마 싶다, 뭐 나쁜 사람들 이렇게 모은다고 그들이 다 잘못했어요. 뭐 저희가 이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스스로 옷을 벗고 따뜻하게 앞에 나서게 하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지혜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전 정치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이걸 뭐 이용하니 안 하니 이거보다는 개인적으로 신천지가 뭐 이단이고 뭐 이 사입이다라는 게 뭐 기독교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처벌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가운데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천지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도 일종의 피해자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정말 순수하게 들어가서 가족 버리고 막 이러는 청소년들이 전 되게 안타까운데 일종의 피해자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신천지의 가족을 빼앗긴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내 딸이 사입이야 막 이렇게 화를 내시지 않거든요. 내 딸도 피해자야. 내 딸을 좀 데려나오고 싶어. 이 마음이 사실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인 것 내 같아요. 딸도 죽은 거다. 뭐 그럼요. 그런 그러니까 정말 주장을 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을 돌봐야 되고 이런 정치인들의 입장이라면 이게 나쁜 놈이야 이게 아니라 이 아이도 피해자일 거야. 이게 정말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례에서만 봐도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모들의 마음도 내 딸이 저기 사입에 들어왔으니까 쟤는 처벌해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내 딸을 구원해오고 싶어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저는 정치인들도 이번 사태를 볼 때 국민들을 대하는 마음이 그런 기본적인 사랑이나 이런 데서 좀 비롯돼야지 누구는 누구는 우리 편 이거는 정치인의 자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순 시장이 지금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다라고 굉장히 격분하는 발언을 했던 이유는 박 시장이 앞서서 신천지의 법인을 취소할 수 있겠다, 취소하겠다라고 밝히자 신천지 측이 법인을 취소한다고 해서 신천지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그 이후에 그 입장을 낸 것 때문에 박 시장이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다라고 지금 분노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적절한지 논란이에요.